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인 정보성들이 나와 있나. 근데 변호사인 내가 봐도 말들이 너무 어려워.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해야 되겠어. 여러분 들어봤나? 사회행위 민사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수원이나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건데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건 뭐냐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빚쟁이들이 되게 많아.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수세에 물렸는데 집 한 채가 남아있어. 그랬는데 이거를 부인한테 이혼을 하면서 넘겼어. 명의를 이전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거라도 건져가지고 채무자한테 받을 돈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넘겨버렸어. 넘겨버리는 행위를 여러분 사회행위라고 해요. 느낌이 오히려 사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인 내가 채권자가 나에게 돈 받을 권리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없애는 행위, 이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사회행위가 일어났으면 그거를 나쁜 짓이니까 그걸 다시 돌려놓는다.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라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렵죠 말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야 내가 그때까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져. 막 불륜 막 있잖아, 이런 거 막 자극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 해야지 막 조회수가 막 터지는데, 내가 뭐 사행위?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 좀 들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이혼하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사행위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부인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하나가 딱 남아있는데 혼인관계 파탄나서 곧 이혼을 할 거야. 근데 부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거. 제3자한테 팔아버려. 그러면 재산분할할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혼소송에서 사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팔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을 해. 아파트 명의자인 아내가 내가 제3자한테 어떤 채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소송 전후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증여계약을 체결을 한다. 이 아파트를 그냥 갑자기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 내 자식이 재혼 가정이거든. 그러니까 전혼에서 태어났던 자식한테 갑자기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해버려. 이혼하려고 보니까 나눌 게 하나도 없어. 빡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모든 걸 순리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건데 민사뿐만 아니고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느냐? 이게 조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조건들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내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내가 있어야 되겠죠?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혼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혼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그 말도 안 되지. 왜냐면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조금 그 시점을 되게 폭넓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혼 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의를 이전시킨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혼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어. 이랬을 때는 사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영상 여러분 찍기 전에 사행위 취소를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인 정보성들이 나와 있나. 근데 변호사인 내가 봐도 말들이 너무 어려워. 일반인들이 이거 보기에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법률상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악의, 고의 막 이런 것들 나와요. 여러분 그쵸? 한번 볼까요? 채권자는 결국에는 내가 돈 받을 사람이니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될 거고, 채무자는 누가 돼? 재산분할을 해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는 당연히 채권자가 되지만 피고는 채무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에서 부인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전후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증여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얘가 돼. 받는 애가 되거나,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피고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받은 사람이 피고가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바로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란 말 어렵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보면 수익자를 상대로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취소 소송을 한단 말이죠. 너네 둘 간에 이루어진 어떤 법률 행위가 나의 권리를 해치는 나쁜 짓이니까, 사회행위니까 이거는 다시 돌려놔. 사회행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송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자라는 사람이 정말로 부부의 이혼과 관련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혼소송에서 문제되는 사행위는 뭐냐면요. 리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지인이나 자기 가족, 자기 친인척이나 알만한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래서 짜고 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친구한테 혹은 내 뭐 동생한테 이 아파트를 팔았어.
근데 이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인데 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억에 팔렸어. 일반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는 가격에 되게 헐값에 팔거나 사실상 보니까 매매 대금이 지급한 게 없어. 그런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저당권 설정량이 갑자기 체결돼. 10억짜리 집에 갑자기 5억짜리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사촌 오빠가 나타나서 내가 꾸준히 돈을 빌려줬거든. 그래서 그게 5억이 있었는데 이걸 갚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5억짜리 근저당 설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취소를 시켜야 되잖아, 이거를. 이 사촌 입장에서는 어떤 걸 밝혀야 되냐면은 사실상 여태까지 대화한 내역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고 입장에서는 그걸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악의로 보거든요. 악의라는 거 여러분 뭐냐, 악의. 나쁜 마음 악의야? 법률상 악의는요,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악의라고 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내 남편이 나한테 재산분할할 권리를 해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제 처분을 한 거를 악의라고 해요. 알고 있었다는 게 당연히 추정이 되죠. 그러면은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도요, 같이 한 편이야. 악의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데 이거 진짜 계약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려면은요, 오히려 그 피고가 된 수익자가 이건 정말 리얼 계약이라는 거를 본인이 반박을 해가지고 그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사행이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 돌려놓고 이게 원래 이제 원상회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걸 재산분할 대상에서 삼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리얼 계약이면은 실수요자들이 정말로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가 됐네? 이런 때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다퉈야겠죠? 이런 거 있어. 원래 이게 보통 다른 동이 10억인데 내가 9억에 샀다고 해서 이걸 헐값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나는 정말로 이거를 금매로 샀고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다 치르는 조건이었어. 그랬을 때 금매 많이 있거든요. 이건 금매였고 일반적인 루틴에 따라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피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혼 소송에서 마음 먹고 이렇게 부동산을 넘기고 하는 경우는 보통 다 지인이나 이런 식의 꼼수를 써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다 밝혀낼 수 있다. 걱정 많은데 이제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건 별도의 또 소송이라서 이 사행이랑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잖아. 이제 빡쳐 막 이러면서 이게 범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게 해당이 되거든요. 이혼 소송이 다 판결을 내서 얼마를 지급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내 재산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은 결국에는 부동산의 경매를 의미합니다. 강제 집행, 이 경매를 면탈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수를 썼다. 범죄야, 이거는.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게 해당이 돼요. 사행위로 인정이 되면.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사행위랑 같이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하거든요.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인정이 되면은요. 집행유예는 굉장히 센 전과예요. 물론 실형까지는 나오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단순히 벌금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막 나가면 안 돼. 이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정당하게 각자의 몫을 나누고 끝나는 게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한 짓 하지 말자. 오늘은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 같은 거,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이거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